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북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런 거는 처음 해보는데요.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북 리뷰를 해줄 수 있느냐, 저녁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제목은 나의 슬기로운 감정생활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자기계발 도서예요, 여러분들. 이동환이라는 분께서 지으셨는데 가정의학과 전문이라고 합니다. 만성피로 전문 클리닉에서 진료하고 있는 현직 의사분께서 이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1. 관계, 인생이 술술 풀리는 나쁜 감정 정리법이라고 앞에 메인에 이렇게 써놨어요. 쓸데없는 자책과 한없이 소모적인 우울함을 영리하게 피하는 기술이라고 또 글귀가 새겨져 있네요. 저는 사실은 저만의 독서법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든 책을 이렇게 다 읽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책을 접할 때 이렇게 다 읽는 거를 좋아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다 읽는 거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목차를 보면서 골라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글을 많이 접한 사람은 알 거예요. 어느 정도 그 각이 나온다라고 해야 되나요? 앞에 목차를 보거나 어느 정도 조금 앞쪽에 읽어보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겠다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예상했던 내용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또 계속 확인을 하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독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다 읽을 만한 시간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걸 정말 굉장히 속독을 했던 것 같아요. 한 20분? 30분 만에 이 책을 속독해서 다 읽었거든요. 저만의 독서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목차를 먼저 접하고, 이렇게 골라서 읽는 법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을 읽어보고 아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겠구나 그러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정말 그와 일치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읽다 보면 여러분만의 속독법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해드렸고요. 어,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들일 수 있어요.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코르티솔과 에피네프린 뭐 이런 식으로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용도로 이용하기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은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내 삶이 스트레스 때문에 망가지고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살도 찌고, 스트레스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탈모를 만들고, 뭐 인간관계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반응이 꼭 부정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뻔한 내용도 들어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뻔한 내용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오히려 좋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뒷부분은 정말 좀 뻔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앞부분에 호르몬 얘기나 여러 가지 좀 예시가 많이 들어져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볼 때 그 순간에 속독을 할 때 다른 사람이랑도 같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여기 나와 있는 예들이, 여러분들에게 확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스토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전체적으로 막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처럼 핵을 치는 독서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책은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자기 개발 이제 호흡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난단 말이죠. 그래서 호흡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내가 수업하는 내용이 정말 일치하구나, 학술적으로도 일치하는구나를 더 확인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좋았다라고 이제 저는 표현이 되어져요. 근육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호흡이 망가지니까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근육이 망가지면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심리적인 긴장이 일어나고, 이게 막 돌고 돌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음,
다시 스트레스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코르티솔과 에피네프린이라는 이 두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호르몬이 나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여기서 다시 해석을 해주면서 나쁜 호르몬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또 호르몬에 의해서 사람이 더 흥분하면서 강해지면서 뭔가 전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때도 이런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되기도 한다라는 걸 증명한다라는 거죠. 동물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올 때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만은 안 되죠. 복잡하니까. 인간관계는 너무 복잡하니까 도망치거나 싸우거나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호르몬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해소해낼 거냐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방법론은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는 그 답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자기의 인식으로 그 호르몬을 나쁜 호르몬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바꾸게 되면서 좋은 쪽으로 그 호르몬들을 이해를 한다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 감정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가 더 받고 자기 인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가중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인식 하나 바꾸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사람들을 컨설팅하면서 제가 비단 발성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계발 강의도 많이 하고 호흡에 의해서 또 스트레스 조절이나 근육 이완법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제가 접하는 사람들, 고위 간직자부터 시작해서 전문직,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다 만난단 말이죠. 뭔가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안정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단 말이죠.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근데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 인식이 잘못돼서. 갖고 있는 인식 그 하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상황에서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인식관을 바꾸는 게 엄청나게 개인에게 있어서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돼요. 감정적으로나 그리고 인간관계 나아가서 이제 사회에서도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됩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왕따 문제나 여러 가지 학창 시절에도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담도 제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 똑같아요. 인식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 인식이 강박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그 강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는 거거든요. 다 갖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 강박이 다른데 그걸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강박을 인식을 바꿔주는 거, 그 강박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게 이 책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행복 호르몬,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도 역할이 다 다르다라고 호르몬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행복함에도 즐거움, 재미로 인한 호르몬, 엔도르핀이 있고 편안한 가운데 행복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 있고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느끼게 하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게 하는 도파민이란 또 호르몬도 있고요. 친밀감, 유대감, 신뢰감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을 통해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행복에도 다양한 감정이 있듯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도 더 다양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또 설명을 하나 더 붙이자면 제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엄청나게 극한 감정은 덩어리 하나다. 근데 자기가 인식하는 대로 그게 불안, 공포, 혹은 짜릿함, 여러 가지 감정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극한 공포를 느낀단 말이죠.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막 흥분해요. 짜릿해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큰 극한 감정 덩어리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자기가 이때까지 자라온 환경이나 자기가 항상 인식한 대로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 공포, 염려 이런 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그 감정을 해석해요. 극한 뭔가가 다가오잖아요. 1차적으로 부정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인식을 바꿔주면서 실제로 스트레스가 교정이 가능해요. 그거를 또 증명한다고 이렇게 책을 이제 써놓은 거고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웃을 상황이 아니더라도 웃는 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하면 억지 웃음이라 해도 분명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웃음 치료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 것. 통증이 오더라도 통증이다, 아프다, 괴롭다가 아니라 하나의 좋은 시그널이다. 이 통증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고 이 통증을 통해서 내가 더 큰 고통을 뭔가 알아차릴 수 있는 시그널로 이걸 인식한다면 나쁘게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죠. 인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고 있네요, 이 책에서.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뇌를 쾌감으로 몰아넣는 중독, 그런 쪽으로 이제 쓰지 말자. 우리 뇌를 쾌감으로 몰아넣는 중독에 길들이게 하지 말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뻔하다면 뻔한 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책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서 또 안심을 시키네요. 걱정도 나이를 먹는다. 즉 시간이 지나 내가 나이를 먹으며 걱정도 나이를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제 나이를 공개를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팬미더 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30대입니다, 30대. 그렇게 절대 안 보인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저는 30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30대가 돼서 많이 느낀 건데, 참 20대와 30대가 다르다.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도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도 공감이 됐어요. 내가 걱정하는 거에도 나이가 먹는가, 정말로. 그래서 걱정을 대하는 그런 자세? 감각?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모든 것에 막 초조해하고 불안해했다면 이제 30대가 돼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각, 부정적인 그런 감각적인 반응에는 제가 막 크게 동요하지 않는 거의 또 그런 상태가 되었죠. 20대 때랑 30대 때는 느끼는 게 참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근데 그것 또한 성장하지 못했다면, 20대 때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30대 때 과연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10대가 20대를 위해 중요하고 20대가 30대를 위해 중요하고 30대는 40대를 위해 중요하고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대를 잘 살아야 하고요. 20대도 잘 살아야 하고요. 늘 잘 살아야 해요. 그래야지 미래에서 내가 좀 더 성숙한 자세로 모든 나의 감정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분별해서 쪼개낼 건 쪼개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더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긍정적 가정이 항상 중요하다고. 한마디로 긍정적 사고가 중요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역시나 현실에서 벗어난 긍정적인 사고는 망상일 뿐이다 라고도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제가 사람들을 대할 때 많이 하는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좋죠. 근데 저는 그걸 싫어요. 왜냐면 그거는 사실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현실 감각에서 떨어지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용지물일 때가 많아요. 왜냐면 나중에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죠.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안 나오면은 더 큰 충격에 휩싸여요. 그러면서 두 번 다시 긍정적으로 사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지 않으면요.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항상 객관적으로 볼 줄 알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뭐 여기 통계도 나와 있어요. 뭐 몇 점 몇 점 이렇게 매기면서 자기의 뭐 스트레스 지수나 뭐 다양하게 뭐 검사할 수 있는 게 있네요.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거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스킵한 부분입니다. 결국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힘들어하면 같이 다른 한쪽도 힘들어해요. 마음이랑 몸이랑은 짝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요. 스트레스 조절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여기서도 그렇게 역시나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몸과 마음을 짝으로 보시고 마음이 지쳤을 때는 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프레시하게 해줄까 나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뛴다든지 그리고 몸이 지쳤으면 마음과 정신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또 그렇게 스트레스 조절과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 방법도 앞으로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다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여러분들 움츠려 있지 말고요. 항상 자세를 펴고 내가 굳어져 있는 근육을 이완시킬 때 실제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걸 경험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자세, 표정 이런 거부터 신경 쓰다 보면 스트레스에 시달릴 일은 크게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번에 이제 부산에 팬미더에 갔을 때 얘기한 내용인데요. 제가 18살 때 결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7살, 18살 그쯤에 제가 이제 결심을 한 내용인데 내가 왜 이렇게 입에 힘들다, 짜증나 이런 말들을 달고 살까? 아, 피곤해. 그 말을 항상 달고 살았어요. 집에 오면 엄마한테 항상 그 얘기를 했죠. 부모님한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피곤해. 아, 짜증나. 힘들어. 근데 어느 순간 그런 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속으로는 계속 힘들다, 짜증나, 피곤해. 이 말이 올라왔는데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그 훈련을 제가 17살, 18살 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지속했어요. 힘들다, 짜증나, 피곤해. 이 말을 끄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바뀌었어요. 이런 것처럼 자세 조절하고 표정 조절하고 평상시에 내가 하는 말 조절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굉장히 프레시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것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사람은요 정말 말 조심하게 되고요 자세 조심하고요 표정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까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내용의 일부들이 또 이 책에 들어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책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이런 식으로 해드렸고요. 여기 이 영상을 보시고 밑에 댓글로 제 리뷰 영상에 대한 반응을 올려주시는 분들을 10분을 추첨을 해서요. 출판사에서 직접 이 책을 13,000원 상당의 책인 것 같습니다. 14,000원이네요. 14,000원 상당의 이 책을, 새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내는 건 아니고요. 출판사에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자택까지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